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며느리한테 은근슬쩍 합가를 시도하려다가 그대로 패대기 쳐진 그런 할줌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개꼬름하게 합가를 시도하려던 예비 신랑의 엄마. 안돼 할매 어림도 없지 깔깔깔. 원제 제가 남친 어머니한테 말을 잘못한 건지 좀 봐주세요.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.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합가로 제 마음을 떠받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고 강하게 대처를 했는데요.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지금 엄청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해서 써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솔직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남친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.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까지 아들과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당신들과의 사이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저도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고요. 또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제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. 특히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 아낀다고 밖에서 아구찜이나 대게 같은 거 단 한 번도 사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남친이랑 대게를 먹으러 갈 때는 물론이고요. 그 외에 조금이라도 좋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면 혼자 계신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가곤 그랬습니다. 특히 남친도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다니는 거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. 아니 되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. 거기다가 어머님도 워낙에 좋은 분이니까 더더욱 그랬죠. 문제가 없었어요. 그랬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입니다.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남친, 어머님,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남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님이 대뜸 꽁꽁아 내가 보니까 그 땡땡 아파트 있지? 거기 참 괜찮은 것 같더라. 나중에 니들 결혼하면 지금 사는 집은 그냥 팔고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살면 참 좋겠다. 그치? 이러시더라고요. 딱 봐도 그랬습니다. 우리 나중에 합가하자. 라는 느낌으로 제 마음을 슬쩍 떠보는 것 같길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. 저희들 결혼해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. 라고 말이죠. 그러자 어머님이 살짝 정색을 하며 아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물었으면 그냥 빈말이라도 네 어머님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안 되냐? 그럼 어디가 덧나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엄청 화를 내거나 비꼬는 느낌은 아니었고요. 뭐랄까 되게 섭섭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투로 말을 하시네요. 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어머님 혼자 괜한 기대감 가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또 그러자면 어머님만 혼자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. 생판 모르던 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별 애정도 없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같이 사는 건 절대 무리고 힘들다고 봐요. 마찬가지로 반대인 경우 오빠도 불편할 테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합가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.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.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대신 지금처럼 종종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건강하신 동안에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.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. 상처받은 느낌으로.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좋은 거절은 없다고 당신이 상처를 받고 서운해 하실 걸 미리 알았다 해도 그래요. 저는 지금과 똑같이 거절을 했을 거지만 그래도 당신이 너무 상처받고 또 속상해 하시니까 내가 좀 심했나? 필요 이상으로 너무 냉정했나? 뭐 이런 좀 불편한 마음도 들어서 말이죠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. 뒤에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졸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2번 이거 절대 빈말 아니고 쓰니 너무 잘했는데요. 특히 어머님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얘가 만만치가 않네. 건드리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하시겠죠. 여하튼 다른 분들 다들 보셨죠?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이 멍청한 것들아. 얘 얼마나 잘하니? 좀 보고 배워라. 3번
만약 거기서 빈말로 네 그럴까요? 이랬다면 그럼 그 다음은요. 같이 산다며 그때 같이 산다며 이걸로 물고 늘어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면서 욕을 오지게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이러나 저러나 결국 며느리 예비 며느리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. 당신 아들이 사돈을 모시고 살아도 된다. 그럴 정도가 되어야 합가 소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진짜 나도 아들 둘 키우는 사람인데 제발 이 세상에 있는 시모들아 남의 집 딸 붙잡고 답정너 질문은 하지 말자 좀 추해요. 4번 같은 내용의 말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 건데 냉정함과 단호함으로 포장했을 뿐 진짜 싸가지 없네요 너. 물론 저 어머님이 먼저 선을 넘었다 쳐도 쓰니는 진짜 정 떨어지는 타입이야. 대댓글 뭔데? 노예 생활 거절했다고 정 떨어지는 건가? 2번 그럼 네가 말해봐. 얼마나 좋게 말하는지 좀 보자. 보고 배우게 말해봐. 좋은 거절 응? 5번 그 남친 엄마 진짜 욕심이 너무 과하네. 지금도 충분히 고마운 거 아닌가?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쓰니가 알아서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데 말이야. 거기다가 그 입에를 지가 잘라놓고 왜 지가 서운해? 진짜 별로예요. 결혼 생각 잘하세요. 추가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하나하나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데 제가 본문에 썼던 별 애정도 없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같이 사는 건 힘들다. 이 부분에 대해 말이 너무 심했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. 조금이나마 제 나름 변명을 좀 해보자면 물론 그때 저 워딩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건 맞아요. 맞는데 다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날 어머님이 아주 능글맞게 그리고 대뜸 당연히 우리가 같이 살 것처럼 혼자서 정해버리고 새 식구 같이 산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고 짜증이 좀 나긴 했던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우리 엄마한테 느끼는 것처럼 피부치 그런 애틋한 감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하나 내 남친의 어머니 그것뿐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챙기고 등등등 그렇게 했던 건 그냥 그깟 대게 따위 뭐 얼마나 한다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건가. 이런 뭐랄까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배우자를 잃었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내 남친을 낳아주신 분이며 남친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 나름 정말 잘해드린 게 전부예요. 본문에 쓰진 않았지만 거의 한 달에 2-번 꼴로 같이 식사를 했고요.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 불매운동 있기 전에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하길래 일본에 모시고 가서 제가 가이드도 해드리면서 진짜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드렸거든요. 물론 이건요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챙겨드릴 생각이었고 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충분히 넘치게 잘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상을 기대하실 줄은 정말 진짜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새 식구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꺼내시던 그 순간 뭐랄까요 역시 사람은 잘해주면 더 많은 걸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정이 확 떨어졌고요. 특히 남친은 평소 어머님에게 합가는 절대 안 한다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대뜸 그런 말을 꺼낸 의도 그게 제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요. 정말 정이 확 파사삭 식어버렸다고 할까요?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저렇게 막 능구렁이처럼 얼렁뚱땅 넘기려는 거 이번 참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요. 여하튼 그날 이후 아직 어머님을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. 그리고 그날 제 답변에 대해 굳이 먼저 사과를 할 건 아니지만 별 애정이 없다는 말에 서운하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제가 왜 당신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저도 어떤 부분이 기분 나빴고 서운했었는지 싹 다 얘기하면서 사과도 물론 드릴 겁니다. 그 얘기가 나온다면요. 끝으로 저도 제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 정도로 너무 냉정했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 글 남긴 거였는데요.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.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시고 감기 조심하세요. 댓글 1번 물론 쓰니 말이 좀 강했던 건 맞아요. 허나 바른말이잖아. 원래 바른말이 좀 쓰죠. 귀에는.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.
딱 보니까 저 시몬은 아들 내외랑 같이 살 꿈을 꾸고 계획도 세우고 결국 실천에 옮길 사람인데, 그렇지, 이렇게 애초에 싹을 확 잘라버려야 돼. 2번. 넌 시몬처럼 말하긴 했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. 저렇게 말 안 하면 아주 지랄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며느리를 물어 뜯더라고요. 바로 제가 딱 그렇게 10년을 당하고 살았는데, 신발, 이번 주는 절대 안 참을 거야. 재수 없어, 이씨, 미친 망구. 3번. 남자한테 헤어지라고 말해주고 싶다. 있으니 아무리 봐도 소름 돋고 소시오패스 같아요.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 말이야. 내릴걸? 아이고 지랄. 그건 너겠지 병신아. 본인 감정 똑 부러지게 표현할 줄 아는 똥녀를 소시오패스래. 이런 미친. 야, 너는 뭐 등신 패스냐? 4번. 새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한 할줌마에게 별 애정 없는 남의 가족이라고 표현한 거, 이거 진짜 잘한 거죠. 눈치 없는 척 하는 할줌마들 극혐이야. 5번. 있으니 말하는 거 완전 싸가지 없고 추가에 변명하는 건 더 어이가 없네요. 나중에 먼 훗날 네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해라. 대댓글? 어? 나는 며느리하고 같이 안 살 건데. 뭐 말이 좀 세게 나간 건 뭐 저도 느껴집니다. 근데 그렇죠. 기분 좋은 거절은 없는 거고, 따지고 보면 또 그게 있어요. 저 순간 서운하고 마음 상하는 게 질질 끌면서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고 해가지고 쌓이는 그 불편한 마음들 있죠.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한 번에 자르는 게 그 뭐라고 하죠? 서운함의 총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. 그 덩어리 하나가 좀 크다 뿐이지 전체적인 총량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적어요. 빈말로 했다가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게 쌓이는 게 훨씬 커. 나중에 되면 그럼 그게 골마가지고 뭐 이혼을 하거나 연 끊거나 그래 되는 거죠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써니가 좀 현명하다고 봅니다. 물론 뭐 싸가지 없고 계속 평소에도 못하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잘하잖아. 그죠? 감사합니다.